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 워크플레이스 쪽하고 보안 쪽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테스트를 잠깐만. 네, 잘 되네요. 그 다행히도 시작 시점이 늦지 않아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이제 점심 시간인데 좀 딱딱한 얘기보다는 좀 쉬운 얘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션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개인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센터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카센터 주인 분이하고 뭔가를 얘기하면서 전기차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향후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자기 잡이 없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우려 사항을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이분들 어쨌든 이게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변화하고 있으면 우리가 종사하는 우리들의 어떤 뭐 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와 유사하게 오늘도 좀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만, 보안 자체 얘기보다는 우리 보안이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안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매년 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WTI라고 하는 워크 트렌드 인덱스 리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나온 것이고요. 보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트렌드, 이게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장수가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유연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그로 촉발된 디지털 워크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이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표상에서 오른쪽 위에 이제 뭔가 굉장히 올라갔죠. 이게 뭐냐면 시작 시점이 코로나 촉발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뭐냐면 미팅스 퍼 person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사용하고 있는 미팅의 그 하루 수의 개수이거든요. 그 전에 비해서 153%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같은 시간 내에서 많은 미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채팅 수도 늘어나고 일하는 패턴, 그래서 아침 시작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는 스팬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원격에서 근무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근무라는 거 할 때 이제 클라우드 또는 VDI 또 모바일에 대한 확대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보안 모델, 이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으니까 이거를 하고자 하는 보안 모델도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제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 대상으로 제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꾸로 러시아는 저희한테 다시 제재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안의 트렌드가 과거에는 개인하고 기업에서 이제 좀 하다가 좀 더 진화돼서 국가의 단위로 공격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보안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이 일어나면서 중간에 북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추세들도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왜 보안이 필요한지 Y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기존의 보안이라고 하면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제가 그레이 영역으로 쳐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게 회색 영역에 이제 우리가 회사라는 테두리를 이렇게 두고 그 안에 모든 정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우리가 기존에 준비했던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보안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보안 트렌드가 더 이상은 이제 워킹하지 않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시대가 되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뉴 노멀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많이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저렇게 온프레미스를 보호하는 것을 이제 성벽 모델이라고, 캐슬 모델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캐슬을 넘어서 정보 자산이라든지 사람들, 그 다음에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그 흘러다니는 모델을 이제 공항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항에 가면은 이제 그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벽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여권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저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제 몸을 스캔하기도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데이터면 데이터, 디바이스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각각별로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안전한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요약해 보면, 우리라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얘기를 해봤을 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챌린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보안 장비를 도입하다 보면은 굉장히 보안 장비 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 대기업 평균이 대략 한 40개에서 한 70개 사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0개에서 70개 정도의 보안 장비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운영하셔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우리 보안팀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형태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온프레미스 성벽 모델만 잘 지원하면 되는데 클라우드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또 있게 되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좀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라든지 각 국가 또 인더스트리마다 요구되는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런 그 기술적 보안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적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 팔로우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방법, 하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경계선 영역 성벽을 위주로 보호했지만 지금 보시는 여러 개 6가지 정도의 보호 대상을 각각별로 보호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엔드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이메일, 아이덴티티, 데이터,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각각별로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보호 조치가 잘 안 되면 그 부분이 약한 부분으로 그 브리치가 돼서 다시 내부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보통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포괄적인 보안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6가지 항목이 그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시큐리티의 영역으로 보시고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시큐리티 부분도 있고, 컴플라이언스, 아이덴티티,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 멀티 클라우드라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도 있고, 그 AWS라든지 구글 이런 클라우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 플랫폼은 이제 기존엔 주로 윈도우스를 보호했지만 좀 나아가서 이제 모바일까지 지원하고, 모바일 이외에 맥이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렇게 그 3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저희의 그 접근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129개 국가에서 대략 한 65만 개 기업을 저희가 그 보호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처리하고 있는 그 위협의 개수가 24조 개가 됩니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기업 그리고 개인한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그 생성되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공격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펜타곤, 미국 국방성이 제일 많이 공격을 받고요.
두 번째로 많이 공격을 받는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격을 많이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 시그널들을 저희가 수집할 수 있죠. 시그널들을 수집하면 그걸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격이 가기 전에 그걸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해서는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믿을 수 있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맨 처음에 생각하실 때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발표를 한 2년 전에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발표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보안 전문가 수가 3,500명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8,5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한 2.5배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보안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크루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보시면 이제 20빌리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향후 5년 동안 투자하는 금액이 얼만큼이냐 하면 대략 한 240억 정도, 4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좀 독특한 부분을 갖고 있냐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이제 뭐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파트너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들과 연관되어 있는 얼라이언스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 거버먼트와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 하이브리드 워크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과거 5년 동안에는 저희가 5빌리언 정도, 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향후 5년 동안에는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저희가 인수합병 하고 있는 보안 전문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계속 업체들을 인수합병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도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거버먼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게 그 기업은 기업, 정부는 정부가 따로가 아니라,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자체가 국가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항상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대책은 테크 기업, 저희와 같은 테크 기업과 정부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각 국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각 국가의 정부기관과 비밀 채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GSP라고 하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미국 정부하고 맺어져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국 정부하고도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정부와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죠 쪽으로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트렌드 이런 것들을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쪽의 보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사실 이게 한 가지 얘기만 드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조금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그 키포인트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왼쪽은 이제 모든 것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3차원적인 그 접근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보안이라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이제 맨 왼쪽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아이덴티티에 대한 뭐 범용적인 전체적인 포괄적인 보안을 하고 있고, 멀티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빌트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텔리전스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대기업에서 쓰는 그 보안 장비 개수가 한 40개에서 한 7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40개에서 70개를 일일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두 번째 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빠지지 않고 탐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죠. 이 중에서 폴스 포지티브를 가려내는 형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AI와 자동화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걸러낼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의 성공에 대한 도움에 대한 부분인데,
서비스 자체를 애자일하게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여서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높여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보안 부분은 그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트너라든지 포레스트라든지 IDC에서 그 우리가 예를 들어 가트너 같은 경우는 매직 쿼드란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4개의 보고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탑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는 하나가 더 늘어나서 5개입니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8개, IDC 같은 경우는 에서도 이제 리더다라고 이제 공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트너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오른쪽의 도표를 저희가 이제 편집을 못해서 제가 빨간 표로 이렇게 표시는 못했는데 우측 상단이 이제 좋은 위치이고요. 우측 상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지 보면 접근 관리라든지 카스비, 클라우드 쪽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아카이빙이라든지 EPP,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보안 업체에 비해서 더 높은 위치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영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우측 하단에 이제 녹색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오늘도 설명이 좀 될 필요가 있어서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XDR 부분 있죠. 우리가 보통 EDR 얘기는 많이 하는데 EDR은 이제 엔드포인트에 한정한 것이고 엔드포인트를 벗어나서 데이터라든지 인포메이션, 아이덴티티, 이메일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이제 XDR 영역이죠. XDR 영역에서도 저희가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분해 보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보안 부분을 아까 이제 대략적으로 4가지를 얘기했지만 좀 기술적인 영역에서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5가지 영역이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기본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하고 엔드포인트를 위주로 제로 트러스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위협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트레트 프로텍션 쪽에 부분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부분이 되겠고, 네 번째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이제 암호화 부분, 이게 네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내부 직원에 의한 위험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호해주는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5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품으로 포지션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5가지 영역이 있었고 하나가 더 이제 컴플라이언스까지 6가지인데 그 부분별로 이제 제품을 나열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 자체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한정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녹색 부분만 오늘 조금 더 포커스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트랩 프로텍션 쪽하고 SIEM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좀 보여드리는 장표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SIEM SOA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XDR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 아시겠지만 SIEM SOA 부분은 이제 머리 역할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주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것이 XDR인데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SaaS 영역에서의 XDR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IaaS하고 PaaS 영역에서의 이제 XDR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른쪽만 주로 설명할 거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가 저희 쪽에 애저 서비스 이외에도 AWS라든지 클라우드, GCP 같은 클라우드, 다른 클라우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이제 안정성 때문, 이제 리질리언스 때문에 한 개 클라우드만 쓰지 않고 여러 개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 보안 관리 툴이 따로따로 있으면 사실은 보호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세 가지 애저라든지 AWS, GCP, 그다음에 온프렘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사스 영역하고 이제 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영역 자체는 사스 영역, 파스 영역, 이아스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고요. 가장 하단에 전체적인 그 모니터링과 대응을 해주는 심소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단에 사스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카스비 영역이 그 부분을 탐지하죠. 그래서 저희가 섀도우 IT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스 영역에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아스 파스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현상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 있겠는데, 현상을 파악하는 부분이 이제 CSPM,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가 그 영역을 담당하게 되겠고, 실제로 방어하는 역할들은 각 워크로드별로 CWPP, 클라우드 워크로드, 그다음 프로텍션 플랫폼 부분이 그런 영역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쪽하고 연결해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카스비 영역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그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부분이 그 오른쪽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심소아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널 부분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느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카스비는 오늘 좀 또 빼고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클라우드 이아트 파스 쪽에서의 클라우드 보호를 하기 위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딥다이브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 공격이 들어올 때 일단 공격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처를 하는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요. 맨 처음에 아이덴티 파일을 하는 것이 이제 그 CSPM 하고 이제 CWP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커버 역할은 이제 디펜더 포 클라우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센티널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얼러트를 센티널 쪽으로 이제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다 하고 나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SOC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그 포스트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시간적 제한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이 중에서 전체 중에서 한 5%도 제대로 다 설명드리지 못할 거고요. 어차피 목적 자체도 우리가 다 알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부분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서요. 짧게 핵심적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트 매니지먼트, 시큐리티 포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상상된 사용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이 있지만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온프렘이라든지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 회사가 결과적으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캡처 화면이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제품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면 Secure Score라고 하는 것이 중간쯤에 있고요. 그 옆에 Regulation Compliance, Regulatory Compliance, Workload Protection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한 대시보드 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하나씩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Secure Score인데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뭔가 부족한 부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한눈에 우리 회사의 보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64%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 점수, 우리 회사는 100%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64% 정도의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죠.
하단에 보시면 뭐 녹색도 있고 이제 빨간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패치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공격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그 대응을 해주시면 이 점수를 높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안 점수, 우리 회사의 보안 전체적인 상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귤레터리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인데요. 이제 그 아까 레귤레이션 전 국가별로, 그러니까 기술적 보안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회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인더스트리별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권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다른 보안에서는 사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한눈에 보시고 부족한 부분,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보시고 우리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고 개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포스처 매니지먼트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그 실제로 프로텍트한 워크로드, 실제 보호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역할 이제 보호 대상으로 보면 서버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그 네이티브 워크로드, 클라우드에서만 동작되는 워크로드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 다음에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IoT. 요즘 같은 경우 IoT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한 100이면 오늘은 그 중에서 한 5 정도만 잠깐 그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형태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위협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뭐 서버 VM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SQL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IoT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키볼트라든지 또 뭐 DNS라든지 이런 위협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각 워크로드별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솔루션들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거는 내가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이제 그 워크로드별로 보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원이 하나가 있고 255개인데 정확하게는 몇 개 분에 255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뭐 280개라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 25개는 지금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서버 같은 경우는 70대 중에서 70대가 보호가 되고 있는데 반에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75개가 보호가 돼야 되는데 74개가 보호가 되고 있고 하나가 보호가 되고 있지 않죠. 그런 것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측 상단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문제점들에 대한 디테일을 보실 수 있게 됐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시간별로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셔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많은 수의 공격이 들어와도 쉽게 대응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비용 절감과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요. 많은 이제 우리 보안팀이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보호해야 될 대상은 많아지고 그래서 솔루션들은 더 많이 필요한데 실제 그 회사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시소분들이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포레스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만약 이런 것들을 도입하시고 쓰셨을 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두 번째 거 위협 완화에 필요한 시간들을 절감, 그러니까 50% 정도 절감을 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게 되겠고요. 맨 마지막 216K가 대략 한 2.5억 정도 되겠죠. 연간 그 보안 장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기 그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재무적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량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그 이제 섹옵스 팀, 그러니까 보안 운영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부담을 절감시켜드리는 효과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전체적인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읽어보면 두 번째 거, 그래서 폴스 포지티브에 대한 것들이 한 78, 9%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절감이 된 것이죠. 기존에 이런 것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인텔리전스 장비를 구매한다고 쳐도 문제는 뭐냐면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텔리전스가 얼만큼 진짜 인텔리전스하냐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AI하고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디텍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폴스 포지티브 숫자도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거를 읽어볼까요? 그 CM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는 네 번째 걸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시간이 한 56% 정도, 반 정도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거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맨 처음에 좀 앞뒤에 나왔던 장표인데요. 제가 챌린지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는 솔루션들이 있다. 40개 넘는 솔루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40개 넘는 보안 솔루션, 아이덴티티, 트랩 프로텍션,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클라우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개별적으로 쓰지 않고 단일 벤더 통합 관리, 그 다음에 통합 라이센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운영 부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 관리가 되기 때문에 높은 가시성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자꾸 클라우드를 쓰는 상황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애저라든지 M3용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히 지원하겠죠. 근데 그 외에도 AWS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또는 이제 온프렘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마지막은 개개별 기업에서 하실 수 어려웠던 부분, 레귤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글로벌 또 인더스트리별로 다양한 규제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기업이 지원하시기 어려운 영역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좀 더 필요하신 정보들을 보시고 싶으시면 지금 색깔이 좀 파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카이메스 시큐리티 올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한글로. 그 다음에 영문으로는 아카이메스 시큐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보안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교육이고요. 이거는 아카다 ms/kr 시큐리티 세크, 그러니까 세크 그 다음에 웨비나라고 하는데 클릭해 보시면 이제 그 보안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배포판이 나가니까 굳이 적지 않으셔도 나중에 배포 요거 PDF에서 링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라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큐리티 워크샵, 트러스트 체크라든지 어세스먼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포인트 솔루션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보안의 대응 방법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꼭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루트 코스, 우리 회사의 루트 코스를 이제 발견하고 대응 전략을 같이 세우시면 좋겠고요. 솔루션에 대한 POC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매 단계 됐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재무적인 캘큘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재무적인 효과를 미리 예측해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된 영업이라든지 파트너하고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고 혹시 앞에 보였던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개인 메일 상jp@microsoft.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